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자산 유동화 증권이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계약서, 채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회사 또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통해서 미래에 1년 뒤에 이 증서를 들고 있으면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분명히 돈을 무한정 1년 뒤까지 기다릴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 1개월 뒤에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현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것을 사줄 만한 사람을, 투자자를 쉽게 본인들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런 이 자산을 주고 내가 현금을 받는 유동화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겪습니다. 그럼 이때 SPC라는 회사가 중간에 등장해서 이런 투자자와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낮은 유동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줍니다. SPC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로 그냥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 정말 이런 목적, 이런 특별한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SPC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우선 이 자산을 본인들이 사긴 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요. 다만 얼마나 준비하냐면 1년 뒤에 100억이 될 가치가 있는 자산이면 본인들이 평가를 해서 한 93억 정도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1년 뒤에 100억이 될 자산을 우리한테 파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죠. 타당한 거래인지. 그리고 그 검토가 끝나서 좋아, 우리가 1년을 앞당기는 대신에 93억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서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산을 유동화시키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던, 현금을 구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던 곳은 약 7억 정도의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대신에 그만큼 1년을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지금으로 앞당겨서 그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93억의 현금을 받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 1년 뒤에 100억 현금은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죠. 이 SPC라는 회사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SPC라는 회사는 지금 이 1년 뒤에 100억이 될 자산을 갖고, 자, 1년 뒤에 100억이 들어오면 이 100억이 들어온 것을 쪼개서 수익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증권을 여러 장 만듭니다. 계약서를 만드는 거죠. 자, 총 10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이 10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한 장당 9.5억에 사시면 1년 뒤에 10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5%의 수익을 1년 만에 얻으실 수 있는 증서입니다 라고 팝니다. 자, 그럼 10장이면 얼마죠? 100억인 거죠. 자, 100억을 10장으로 쪼개서 10억짜리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9.5억으로 이 증서를 사고 싶어하는 투자자 10명이 모이면 95억이 마련되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95억으로 이 증서 10장을 각각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완전 판매가 된 거겠죠. 여기서 이 증서가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유동화가 잘 되지 않는 자산을 SPC 회사가 사서 하나하나 쪼개서 수익을 나눠받도록 만든 증서를 투자자들에게 마케팅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바로 판매를 하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1년이 흐릅니다. 그러면 1년이 흐르면 이 자산에서 이 증서를 통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갚기 시작하면 100억이 들어오겠죠. 위험이 없다라고 치면 100억이 들어오면 이 SPC 회사는 이 100억, 지금 1년이 다 지나서 100억짜리가 된 이 자산을 살 때 93억을 줬죠. 93억을 줬고,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95억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익으로 2억을 얻게 되고, 투자자들은 95억을 주고 100억짜리를 산 거기 때문에 각자 5억을 10명이 나눈, 즉 총 5억의 수익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SPC는 즉 이거를 쪼개서 관리해주고 최종적으로 이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증서에 따라 배분해주는 관리 역할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로 약 2억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2% 정도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쪼개진 자산을 본인들이 투자해서 1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5억을 들여서 100억의 수익을 얻어서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 이득만 본 건 아니죠. 왜냐하면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기다린 시간만큼 투자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이 자산을 유동화하지 못하고 골머리 앓던 곳은 이 자산 유동을 통해서 시간을 앞당겨서 돈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요약하면 결국은 유동화가 잘 되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었던 쪽, 그리고 그 유동화가 잘 되지 않는 자산을 조금 싸게 사서 대신에 그것들을 증권화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증권화하고 최종적으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을 정확히 수거하고 받아와서 증서에 따라서 이 증서를 사신 투자자들한테 배분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뭘 한다? 이 증서를 보고 투자하는 역할이다 라고 해서 총 3가지 구분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 현실에서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투자된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결국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 곳에서는 돈을 주고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 시간은 있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곳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투자 수익을 얻어가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 즉 ABS라는 거는 낮은 유동성의 자산을 현금화 가능성이 높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예시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걸 증권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투자자들이 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지 않은 만큼 증권화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거를 1년 뒤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현금화가 무조건 가능하다기보단 현금화 가능성을 늘려준다. 그 자산은 잘게 쪼개고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다양한 이 세상에 막 뭐 매출 채권, 그리고 카드 채권, 뭐 자동차 대출 채권, 부동산 모기지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서 거대한 금액을 들이는 게 아니라 훨씬 잘게 쪼개진 증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다양화가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대출 채권이든 카드 대출 채권이든 어떤 종류의 증서든지 간에 그 증서가 제대로 계약이 현실화되는지 아닌지는 위험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계약서에서 1년 뒤에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계약서는 수익은 현실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위험은 존재한다. 해당 자산별로.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위험은 건재하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산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각하면 자산을 유동화 해놓은 증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